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18년도 연소공항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2회와 3회차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회차의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물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반응 중 질소산화물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롬프트낙스의 주된 반응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먼저 보게 될 것은 질소산화물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공기 중 질소가 고온의 영역에서 산화돼서 형성되는 서머낙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소 중 연료 중에 질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퓨얼낙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언급된 연소 연료의 탄화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프롬프트낙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프롬프트낙스의 주된 반응식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CH와 질소가 결합해서 HCN, 그 다음에 N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탄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두 개의 CN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응으로는 질소 하나와 OH가 만나게 돼서 H와 NO로 다시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낙스에 대한 반응식도 한번 적어보면서 암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인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판 1m 세제곱을 연소시킬 경우 이론 건조 연소가스 중에 탄산가스 최대 농도는 얼마인가? 자, 그럼 먼저 프로판에 대한 반응식을 세워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판은 탄소가 몇 개 있는 것이냐면 3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응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 3개와 수소가 몇 개 있는 것이냐면 수소가 8개 존재합니다. 자, 이때 산소는 5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3개, 그 다음에 H2O는 4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보는 것은 부피당 부피이기 때문에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이론 산소량은 5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론 공기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공기량 A0는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 나누기 0.21을 하게 되면 23.8095 S미터 3승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탄산가스의 최대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탄산가스 최대 농도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CO2 맥스 %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GOD 분의 CO2 발생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GOD는 무엇이냐면 이론 건조 연소가스량이죠. 자, 그래서 CO2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론 공기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론 건연소가스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OD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GOD는 1-0.21 곱하기 A0, 그 다음 발생하는 것이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CO2에 대한 양만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1-0.21,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은 23.8095, 그 다음에 CO2는 3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3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GOD는 무슨 값이 나오게 되냐면 21.8095 S미터 3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OD를 구했기 때문에 이때 21.8095는 분모에 대입해주면 되고, 분자에 있는 CO2 부분은 우리가 구했던 3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값을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CO2 맥스 값은 13.76%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때 최대 탄산가스량 부분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4번 문제입니다. 석탄의 탄화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탄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오는 특성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석탄의 탄화도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석탄의 오래된 정도로서 클수록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석탄의 탄화도가 클수록 갖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화도가 클수록 탄소의 양은 증가하게 되죠. 탄소의 양은 증가되고 착화 온도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열량도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 감소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산소, 그 다음에 착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 붙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연소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자면 비열도 줄어들게 된다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연소 속도가 커진다고 했는데 산소, 연소 속도와 비열은 모두 작아지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암기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층 연소로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나와 있네요. 자, 이 유동층 연소로는 내용 부분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이냐면 모래가 유동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것인데 공정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쪽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유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유동사. 모래 같은 거를 생각해 주면 되고 이때 내부 안쪽에서 화염과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내부에서 회전을 하면서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동층 연소로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층을 형성하는 분체와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유동사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방에서 연료와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격심한 입자의 운동으로 층내의 균일 온도로 유지된다 라는 걸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석탄 연소 시 미연소된 차가 배출될 수 있으므로 재연소 장치에서의 연소가 필요하다. 자,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력이 높다고 했는데 유동층 연소의 단점으로서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성이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압력 손실과 동력비가 높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4회차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기체 연료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기체 연료는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쓰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장 및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폭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을 보게 되면 저장이 용이하고 시설비가 적게 든다고 했는데 기체 연료를 사용할 때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 책을 보시게 되면 해설 부분에 기체 연료의 장단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고체와 액체 연료에 대한 것과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연소 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그을음 생성에 미치는 인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것입니다. 자, 매연 발생은 뭔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완전 연소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소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매연과 그을음입니다. 따라서 매연 발생 원인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연 발생의 원인으로는 석탄에 휘발분이 많은 경우입니다. 석탄에는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좋은 연료이지만 휘발분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매연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탄에 휘발분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연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연 발생 원인의 두 번째 특성은 무리하게 연소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소실의 최적이 적고 그 다음에 연료의 CH 비율이
클 경우에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되며 그 다음에 산화하기 어려운 경우 산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연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연이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탈수소가 어려울수록 매연 발생이 많이 됩니다. 탈수소가 쉬울수록이죠. 탈수소가 정정하도록 할게요. 쉬울수록 매연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산화하기 쉬운 탄화수소는 매연 발생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산화하기 어려운 것은 매연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화하기 쉬운 것은 매연 발생이 적습니다. 자, 2번 탈수소가 용이한 연료일수록 매연이 잘 생기지 않는다. 자, 탈수소가 쉬울수록 매연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나머지 3번,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나머지 보기도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연료의 연소 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연료의 연소 시 질소산화물이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온일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연소 조절에 의해서 낙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 있냐면 2단 연소, 그 다음에 저산소 연소, 그 다음에 배가스 재순환, 그 다음에 희박이온화 연소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번을 보게 되면 예열 연소라고 했는데, 예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그만큼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 마찬가지로 교재 해설 부분에 있는 기타 처리 방법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황을 함유하는 중유에 매 시간 2000kg 연소할 때 생기는 황산화물의 이론량을 구하시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반응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는데, 어떤 반응식을 세우면 되냐면 황에 대한 반응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황이 산화가 되면 SO2가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kg당 발생하는 부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량과 부피비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황의 분자량은 32인데 단위가 원래 없지만 kg 단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고, 이때 발생하는 SO2의 부피이기 때문에 22.4 S미터 3승을 비율로 놓습니다. 자, 그때 발생하는 S 발생량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O2의 발생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S의 발생량은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매시 2000kg이 연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00kg/h를 해줄 수 있고, 그 중에서 황은 몇 %가 함유되어 있냐면 3%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60kg/h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때 비례식을 구하는 방법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론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x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x는 무슨 값이 나오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32, 그 다음에 60 곱하기 22.4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42 S미터 3승/h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때 황은 일반적으로 SO2로 전환이 되는데 100%는 원래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중유중환은 전량 SO2로 배출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100% 배출된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뒤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판이 이번에는 분자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것을 연소하였을 때 건연소가스 중에 CO2가 8%였습니다.
이때 공기 과잉계수 M은 얼마인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건연소 가스량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먼저 반응식을 먼저 이용해서 공기비가 얼만큼 발생되는지부터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프로판은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3개와 수소 8개가 만나서 5개의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이산화탄소와 4개의 물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피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 산소량은 5가 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이론 공기량을 구해보면 5 나누기 0.21을 하게 돼서 23.8095 이때는 몰 비율이기 때문에 몰 퍼 몰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식은 무엇이냐면 실제 건연소 가스량입니다. 자, 실제 건연소 가스량은 GD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공기비 빼기 0.21 곱하기 이론 공기량 플러스 CO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인자들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풀 수 있는데, 자, 이것과 어떤 식을 연결지어서 봐줘야 되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CO2%는 지금 무엇이었냐면 GD분의 CO2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구했던 최대 탄산가스량에서는 GOD를 이용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 탄산가스량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는 GD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GD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CO2%에는 8을 대입하면 되고 CO2는 발생한 양인 3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GD는 좌항으로 넘겨주게 되고 CO2는 다시 우항으로 밑으로 들어가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GD 값은 무엇이 나오냐면 GD는 37.5 몰 퍼 몰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GD 그리고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CO2를 알기 때문에 M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좁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GD는 37.5라는 값이 나왔고 이때 공기비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0.21 그 다음에 A0는 23.80959 그 다음 더하기 CO2 3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때 M값은 무엇이 나오냐면 1.6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좌항, 우항으로 이항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저한테 질문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판의 고위 발열량이 2만 kcal per 미터 세제곱이라면 저위 발열량은 얼마인가? 자, 이때 고위 발열량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저위 발열량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위 발열량 공식을 먼저 적어보기 전에 먼저 반응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식은 무엇이냐면 프로판에 대한 반응식입니다. 프로판은 이제 다 외웠을 겁니다. 탄소가 몇 개 있냐면 탄소가 3개, 그 다음에 수소가 8개 있고 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3개의 이산화탄소와 4개의 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과 우리는 저위 발열량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위 발열량인 H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위 발열량 빼기 480 시그마는 다시 그릴게요. 시그마 H2O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시그마 H2O란 무엇이냐면 물의 총 몰수입니다. H2O의 총 몰수입니다. 자, H2O의 총 몰수이기 때문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냐면 위쪽 반응식에 있는 4를 대입해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면 저희 발열량은 HL은 고위 발열량인 2만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480
곱하기 4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18,080 kcal/m 3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공식, 이것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식이면서 위쪽에 있는 반응식은 이제 지겹도록 계속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타 반응식으로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도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